오하이오주 교회의 주침실, 오후 5시 15분 정각. 한 여성이 화장대 앞에 서서 자갈 진입로 위로 타이어가 사각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래층 주방에서는 구운 소고기에 따스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녀는 금색 레블론 립스틱 튜브에 손을 뻗고 조용한 방 안에는 날카로운 클릭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방금 두꺼운 면 앞치마를 풀고 갓다린 드레스에 시원하고 빳빳한 원단을 손으로 매끄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9시간 동안 지칠 대로 지친 채 바닥을 닦고 아이들을 돌보고 뜨거운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계가 5시 15분을 가리키는 순간 그녀는 그 노동의 가시적인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녀는 굴종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대의 부부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로맨스에 관한 강력한 비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 여성들이 남편에게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따랐던 사라진 열애범까지 규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날 남편을 위해 단장한다는 생각은 종종 구식이라며 무시되곤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의 가장 최악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1950년대 여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설계한 이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사라진 것은 단지 외적인 노력이 아니라 로맨스에는 의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해였습니다. 우리는 신비로움을 궁극적인 편안함과 맞바꿨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러한 습관들은 결코 구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규칙들이 사라진 이유는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준을 유지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이 잊힌 15가지 규칙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은 조용한 자존감의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1위에 있는 마지막 규칙은 여성이 그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카운트다운은 저녁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던 단순한 15분 습관으로 시작됩니다. 트러스번, 그가 도착하기 전 15분의 재정비. 1950년대의 모든 주부는 그 타이밍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고된 청소가 끝납니다. 다음 15분은 전적으로 전환을 위해 할애되었습니다. 그녀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하루의 번들거림과 피로를 닦아냈습니다. 페이스 파우더를 새로 바르고 붉은 립스틱을 재빨리 바르고 브러쉬로 머리카락을 몇 번 매끄럽게 빗어 넘겼습니다. 영화 배우처럼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가장 진이 빠진 상태로 배우자를 맞이하며 우리의 피로를 노력의 증거로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1950년대 여성은 하루의 끝에서 나누는 첫 눈길이 저녁 전체의 온도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친 가사 노동자가 아닌 아내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14번. 식탁에서 앞치마, 금지 앞치마는 가사 노동의 궁극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두꺼운 면으로 만들어져 주방 세제와 요리 중인 양파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그것은 그녀의 일상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종이 울리는 순간 그 앞치마는 벗겨져 주방 문 뒤에 걸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에 앉는 것은 심각한 실수로 간주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식탁은 잡무를 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로맨스를 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앞치마를 벗는 것은 물리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그녀의 가사 도우미로서의 교대 근무가 끝났고 동반자로서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현대의 부부들은 종종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소파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휴식과 일상의 경계를 흐립니다. 세기 중반의 가정에서 앞치마를 벗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매일의 의식이었습니다. 13번. 욕실문이 신비함. 1950년대 가정에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름다움의 메커니즘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눈썹을 뽑거나 콜드크림을 바르거나 손톱을 다듬을 때 욕실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폰즈 엑스트랙트의 짙은 향기와 금속 집게의 날카로운 소리는 오로지 그 페인트 칠된 나무 문 뒤에만 속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빛나고 정돈된 결과물은 볼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스킨케어 루틴을 함께하고 서로의 잡티를 짜주며 상상력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기 중반의 여성들은 궁극적인 투명성이
로맨스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간의 신비로움이 끌림을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했기에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12번. 침실 밖에서 헤어롤을 절대 착용하지 않기. 분홍색 스펀지 롤러와 철망 롤러는 1950년대 여성의 야간 루틴에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조이고 당겨졌으며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들이 침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이유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헤어롤을 감은 채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 당연히 그것을 착용하고 식료품점에 가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잠옷과 수면 모자 차림으로 볼일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950년대 아내에게 자신의 몸단장 도구를 공공장소나 남편의 시야에서 치워두는 것은 자존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은 듯한 아름다움이라는 환상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초기 습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함이 중요하지만 절대적이고 억제되지 않은 편안함은 무관심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가지 규칙은 단순히 외양과 잔물을 로맨스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가정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규칙은 여성이 무엇을 입느냐에서 그 공간 자체의 감정적 분위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로 옮겨갑니다. 여러 번 조용한 환영 규칙 하루가 끝날 무렵 현관문이 열릴 때 1950년대 여성은 고장난 가전제품 목록이나 말 안 듣는 아이들 이야기로 남편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환영을 실천했습니다. 처음 15분 동안 집은 평화의 구역이었습니다. 얼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 유리잔을 그에게 건네고 라디오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며 안락 의제는 저녁 신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문이 열리자마자 하루의 좌절감을 서로에게 쏟아부으며 파트너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시끄럽고 고된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 평화의 문지기가 되어 그녀의 존재가 항상 더 많은 스트레스가 아닌 안도감과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10번, 은은하게 남는 시그니처 향기 끝없는 향수 컬렉션의 시대가 오기 전 여성은 하나의 시그니처 향을 선택해 수십 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약국 선반에는 코티 레망, 코티 레몬, 이나 Evening in Paris, Evening in Paris 같은 저렴하지만 우아한 병들이 흔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일관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향기는 그녀의 후각적 서명이 되어 그의 모지 코트깃, 소파 원단 또는 면 베개싯에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십 개의 바디 스프레이와 값비싼 세럼을 번갈아 사용하며 매일 다른 향기를 풍깁니다. 하지만 세기 중반의 여성은 익숙하고 변함없는 향기가 논리적인 뇌를 거치지 않고 기억으로 곧장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향수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9번. 목소리 톤 조절하기 지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구식으로 들리지만 1950년대 아내는 자신의 목소리 높낮이와 크기를 매우 의식했습니다.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 섞인 말투로 톡 쏘는 것은 인격의 흉한 붕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톤이 집안의 실제 온도를 설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불평하는 목소리는 벽을 좁고 스트레스 가득하게 만들었지만 차분하고 조절된 톤은 질서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규율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역동성을 존중받고 안정적이며 본질적으로 로맨틱하게 유지해 주었습니다. 10번, 주말을 위해 옷 입기, 편한 옷 차림지향. 오늘날 토요일 아침은 오버사이즈 티셔츠, 헝클어진 머리, 트레이닝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휴식을 취하려면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여성은 주말이라고 해서 편하게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원에 잡초를 뽑거나 파이를 굽거나 개를 목욕시킬 수도 있었지만 허리선이 높은 개버딘 슬랙스에 소매를 걷어올린 갓 다린 면 블라우스 그리고 깔끔한 로퍼 차림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시각적 존엄성의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당 건너편을 바라보았을 때 지저분한 룸메이트가 아닌 여전히 한 여성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존중이 시각적인 것이며 휴식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패턴은 더 이상 제품이나 옷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칙들의 전반부는 가정의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몇 가지 규칙은 유용성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보디랭귀지, 감정적 경계, 그리고 세심하게 연출된 노력하지 않은 듯한 환상입니다. 노력하지 않은 듯한 환상.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피로에 대해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기가 몇 번이나 울었는지, 바닥을 닦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1950년대 여성은 세심하게 연출된 노력하지 않은 듯한 환상을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레몬 광택제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식사를 할 때 그녀는 오후의 재난들을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드레스를 매만지며 마치 그 저녁이 마법처럼 차려진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고충을 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의 마법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노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존재에 대해 운이 좋다고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가사 노동의 혼란스러운 기계 장치를 숨김으로써 그녀는 호스트로서의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역석번, 숙녀의 자세 유지하기 끌림은 단순히 화장한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디랭귀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기 중반의 여성들은 자신의 자세를 예민하게 의식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접시 위로 구부정하게 앉거나 소파에 푹 처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거들과 구조적인 속옷의 도움을 받아 1950년대 아내는 꼿꼿한 허리와 뒤로 젖힌 어깨로 앉았으며 무릎 대신 발목을 교차했습니다. 나일론과 고무줄의 빳빳한 감각은 스스로를 품위 있게 유지하라는 지속적인 물리적 상기 장치였습니다. 오늘날 애슬레저 룩과 오버사이즈 후드티는 우리가 신체적 존재감보다 궁극적인 신체적 편안함을 우선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대고 대자로 뻗고 가구 속에 파묻힙니다. 하지만 1950년대 여성은 고든등이 존중을 끌어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찬탄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행동했고 자연스럽게 남편도 그녀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로맨스를 유지해주는 잠옷 노동하는 낮 시간에서 친밀한 밤으로의 전환은 한 가지 특별한 의복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집안이 마침내 조용해졌을 때 1950년대 여성은 낡은 트레이닝복이나 남편의 커다랗고 빛바랜 티셔츠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레이스 장식이 달린 수수한 면 슬립이든 바닥까지 내려오는 세틴 네글리제든 그녀의 잠옷은 엄격하게 여성스러웠습니다. 실크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림과 피부에 닿는 차가운 세틴의 감촉은 하루의 실용적인 부분이 끝났다는 감각적인 신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가장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며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우리의 가장 매력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기 중반의 아내에게 잠옷은 로맨스의 제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그의 아내임을 나타내는 시각적 단서였습니다. 1위에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마지막 규칙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성품이 될 때까지 반복된 조용한 기준이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경계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3번, 남편의 옷을 수선하는 의식 패스트. 패션의 시대에는 셔츠 단추가 떨어지거나 기시해지면 그냥 버리거나 파트너가 새 옷을 사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1950년대 여성에게 남편의 옷을 수선하는 것은 깊이 친밀한 배려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두꺼운 면사를 끌어당기는 바늘의 조용한 리듬, 젖은 풀기에 눌러붙는 뜨거운 다리미의 날카로운 쉬익 소리, 커프스의 세심한 정열이었습니다. 수선은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그녀의 투자가 물리적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완벽하게 수선된 깃이 달린 셔츠를 입었을 때 그는 아내의 관심이 담긴 물리적 증거를 하루 종일 지니고 다니는 셈이었습니다. 그것은 물건과 관계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되어야 한다는
깊은 이해 위에 세워진 침묵의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3번, 아이들에 대한 불평은 단둘이 있을 때만 현대의 육아는 종종 현대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오늘날의 부부들은 식사 때마다 일정, 짜증, 학교 성적을 시끄럽게 논의하며 가정의 공동 관리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세기 중반의 아내는 엄격하고도 무언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식탁에 앉는 순간 그를 지친 판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불평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고 식탁의 로맨틱한 분위기가 지나간 저녁 늦은 시간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오로지 어머니와 아버지로서만 대화한다면 결국 남편과 아내로서 대화하는 법을 잊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녀는 로맨틱한 커플로서의 정체성이 육아에 소진되는 요구에 통째로 삼켜지지 않도록 치열하게 보호했습니다. 2번, 금요일의 미용실 세팅. 오늘날 금요일 밤이 되면 대부분의 우리는 화장을 지우고 다음 48시간 동안 오버사이즈 트레이닝복에 굴복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1950년대 금요일 저녁은 준비의 날이었습니다. 여성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완벽한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정성껏 감고 핀을 꽂고 단단한 롤러 위에서 불편한 잠을 견디며 머리를 세팅했습니다. 왜일까요? 주말은 남편이 실제로 집에 머물며 그녀를 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을 식료품점 점원이나 우체부 또는 동료들을 위해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정돈되고 활기찬 모습을 그녀가 결혼한 남자를 위해 아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규칙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규칙은 결코 신체적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그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계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번, 어머니와 아내의 엄격한 분리 가족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나 어머니가 침대 옆 램프의 부드러운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준비하며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딸에게 이 지식을 전달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저녁 8시가 되면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복도는 조용해졌으며 주침실의 두꺼운 나무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 문 뒤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방 앞치마를 벗어 던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성적 의무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내였고 여성이었으며 연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이들이 일정을 좌우하며 부부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모든 선을 흐려놓아 부모에게 개인적인 안식처가 전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여성은 공간이 없으면 로맨스가 질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닫힌 문은 아이들에 대한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굴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을 위한 갑옷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계속 매료시키기 위해 자신이 먼저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실 문이 닫히면 교훈은 완성되었습니다. 이 15가지 규칙들은 효과가 없어져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노력이 짐이며 진정한 사랑에는 관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설득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로맨스의 조용한 신비로움을 트레이닝복의 궁극적인 편안함과 완전한 투명성으로 맞바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라진 것은 립스틱이나 두꺼운 면 앞치마 혹은 헤어 롤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율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깊은 이해였습니다. 1950년대 여성은 절대적인 가용성이 욕망의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집과 자세, 그리고 시간을 설계했습니다. 어딘가 오래된 집의 기억 속에서 화장대 램프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무거운 나무 침실 문이 부드럽게 찰칵 소리를 내며 닫히고 하루의 피로를 뒤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한 교훈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무언의 규칙들을 기억하시거나 오늘날에도 그런 규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클릭해 미국 가정의 사라진 비밀들을 더 확인해 보세요.